안녕하세요. 보다 많은 이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르네상스 랩소디입니다. 오늘부터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15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지만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장정의 긴 호흡을 가다듬는 프리뷰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할게요. 2006년 7월 프랑스 니스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벅찬 설렘을 안고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고대 로마 제국을 드디어 마주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잔뜩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4일간의 로마 여행에서 강렬한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태양이 미친 듯이 자결하여 숨쉬기가 벅찰 정도로 날씨가 더운 탓도 있었지만 그 유명하다는 포로 로마노와 콜로세움을 보고도 무덤덤했습니다.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게 첫 배낭여행에서 로마라는 도시는 희미한 기억으로 묻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다녀온 직후 우연히 읽기 시작한 로마인 이야기가 로마에 대한 미미한 감흥을 진한 아쉬움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시 로마에 가고 싶다는 강렬한 생각이 들게끔 말이죠. 물론 여건이 녹록치 않아 아직까지도 로마 땅을 밟지 못했지만 적어도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말의 의미가 피부에 각인되었습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로마인 이야기는 총 15권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분량의 역사 소설입니다. 저자는 시오노 나나미인데요.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로마에 대한 저자의 애정은 실로 엄청납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로마를 좋아하죠. 그래서인지 로마에 대한 편파적인 시선과 억지스러운 미화가 불편하게 다가오는 지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인 이야기는 충분히 읽어볼 만한 책이고 필독서로 불려도 손색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친 듯이 로마를 여행하고 싶은 욕구는 덤이고요. 그러면 저자의 서문을 읽어볼게요.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기술력에서는 에트루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로마인이라고 로마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만이 그토록 번영할 수 있었을까요? 커다란 문명권을 형성하고 오랫동안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로마인이 대제국을 건설하여 그 광대한 영역을 그토록 오랫동안 경영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력 덕분이라고. 과연 그럴까요?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로마인도 결국 쇠망의 길을 걸은 것은 패권을 장악한 민족이 흔히 빠지기 쉬운 교만 때문이었다고. 과연 그럴까요? 이런 의문들에 대해 나는 서둘러 해답을 내놓고 싶지 않습니다. 역사란 수많은 사람의 노고가 축적된 결과물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볍게 해답을 내놓는 것은 실례일 뿐더러 아직은 나 자신도 해답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역사적 사실이 기술됨에 따라 나도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왜 로마인만이 그럴 수 있었는가를. 로마 제국은 장장 1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생명의 숨을 내쉬었던 존재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로마 제국보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을 만큼 장구한 세월 속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쳤죠. 그런데 저자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다소 의아한 말을 던집니다. 로마 제국의 오랜 역사는 결코 군사력이 강해서 그리 된 것이 아니라고.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우리나라는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분단의 역사를 아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강대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소리 없이 방해하고 있어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힘이 세다면 모를까 군사력으로만 따졌을 때 우리나라는 결코 미국을 넘볼 수 없습니다. 미국의 항모 전단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군사력을 압도하니까요. 이는 중국, 러시아와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으로 주변 강대국과 맞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의 분단 역사가 속히 끝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북한과의 체제 통일이 아니더라도 항구적인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기를 기대하죠. 그렇다면 강대국이 남북의 평화를 원치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쉽게 방법을 제시할 수 없지만
군사력이 제국의 핵심이 아니었다는 로마인 이야기를 통해 눈여겨볼 만한 통찰과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인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려는 거고요. 또 하나, 책은 현실을 도피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복잡다단한 삶을 잠시 벗어나 책에 집중하게 되면 자연스레 마음의 힐링이 일어나기도 하죠. 문장과 단어와 행간이 주는 공감과 위로랄까요? 이런 차원에서도 로마인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3, 4일에 한 편씩 올라올 영상을 잘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폴리비오스는 수명이 다 끝나가는 조국 그리스의 혼미한 실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 폴리비오스가 왜? 라는 질문을 던진다. 왜 그리스는 스스로 무너져가고 왜 로마는 계속 융성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그로 하여금 역사를 쓰게 했다. 어지간히 게으름 맹이가 아닌 한 불과 53년 만에 로마인이 이룩한 이 위협이 어떻게 가능했으며 또한 어떤 정치체제 아래서 가능했는가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폴리비오스는 53년이라고 말했다. 아마 그것은 기원전 202년에 한니발의 패배로 끝난 제2차 포에니 전쟁부터 기원전 145년에 카르타고의 멸망으로 끝난 제3차 포에니 전쟁이 시작된 해까지를 헤아린 기간일 것이다. 이 50여 년 동안 로마는 지중해 세계의 패자가 되었다. 실제로 그 이후 지중해 세계의 역사는 곧 로마의 역사와 같다. 그러나 로마는 53년 전에 난데없이 출현한 나라가 아니다. 그리스인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로마의 역사를 쓰려고 작정한 외국인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로마는 기나긴 도움닫기의 세월을 갖고 있었다. 그 도움닫기가 시작된 것은 자마 전투보다 500년 이상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50여 년이 아니라 500여 년이다. 로마는 역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로마의 역사. 이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웃음 짓는 하루 되세요.